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띄워놓은 제목을 보면은 이게 뭔가 싶죠, 그죠? 이거 타이틀 좀 미리 좀 잘 썼어야 되는데, 잘 썼어야 되는데, 제대로 써볼까요? 네. 지금 이 영상은 이제 프로그래머를 위한 확률 통계라는 책의 그 강의죠. 네, 강의입니다. 이걸 사실은 제가 이미 했었어요, 한번. 근데 내용을 전부 다 하진 않았었고요. 아마 제가 기억에는 한 책의 절반 정도 했다가 이제 멈춘 것 같은데, 그 강의가 온라인 강의죠. 오디오로만 돼 있었어요. 오디오로만 돼 있어서 그거를 그 네이버 오디오 클립이라는 플랫폼에 올렸었는데, 또 마침 그때가 제가 네이버 했던 시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네이버 오디오 클립이 서비스가 아마 종료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 아쉽죠. 네, 그래서 제가 사실 그때 이제 제 오디오 그 컨텐츠가 거의 랭킹 막 탑 3 안에 들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나름 인기 컨텐츠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을 사시는 분들도 대체로 아마 뭐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온라인 강의가 있다는 점도 아마 작용을 좀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이 책이 엄청 많이 팔리는 건 아닙니다. 네, 많이 팔리는 건 아니고, 근데도 이렇게 그 구독자 뭐라고 했죠? 책을 사주신 분, 독자분들이 이제 좀 연락을 주시는 것 같아요, 출판사에.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연락이 와서 더 이상 그 강의를 들을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연락을 출판사부터 받은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냥 유튜브로 한번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고 해가지고, 이번에는 이렇게 화면까지 겸해서 다시 이 책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관련된 얘기는 계속 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일단 이 시작을 한다라는 거고요. 이번에는 가능하면 끝까지 다 해보려고요. 네, 끝까지 다 해보려고 하고, 그다음에 또 좋은 점은 그때는 이제 강의 노트를 따로 올리고 막 이렇게 불편한 게 있었거든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강의 노트를 또 올려드리긴 할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영상의 더보기란에 알려드릴 텐데,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제가 아마 깃허브에 아마 올릴 거예요. 마크다운 문서로. 그래서 지금 책의 내용을 올리는 건 전혀 아니고요. 책의 내용의 요약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렇게 강의하면서 실시간으로 쓰는 노트들, 네, 그거를 제가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편하고 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저는 지금 강의는 지금 옵시디언으로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타이핑할 때는 아스키메스라는 방식으로 입력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마크다운으로 올릴 때는 아마 레이텍으로 변환해서 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보시기 편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책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들으실 때는, 그리고 공부를 하실 때는 책이 옆에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의 내용을 뭐 슬라이드로 막 다 보여준다든지 그럴 생각은 전혀 없어요. 네.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저도 지금 제 아이패드로 옆에서 책을 보면서 하거든요. 제 화면이 이제 멀티 스크린이 아니고 제 이제 아이패드에 지금 책을 띄워놓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1장부터 이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전체 뭐 이런 거는 따로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1장이 이제 확률이란 주제로 1장이 이제 섹션은 8개 정도로 절이 8절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일단 좀 오프닝이기도 하니까 뭐 너무 길게, 제가 예전에 오디오는 꽤 길게 됐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가능하면 좀 짧게 끊어가려고요. 너무 길게는 안 하려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게, 강의 그 뭐라 그러죠, 스크립트를 미리 작성해 놓고 읽는 방식이 아니에요. 저는 웬만한 뭔가 발표나 강의를 사전 스크립트를 작성 후 암기하고 그대로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살다 보니 꼭 그럴 수만은 없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암기해서 발표한 적이, 강의는 아니고 발표한 적이 한 두세 번 정도 있었는데, 영어로 한 번, 일본어로 한 번,
근데 막상 한국어로는 외워서 한 적은 없습니다. 영어로 2번이구나. 근데 어쨌든 그건데 강의를 제가 스크립트로 외워서 한 적은 없어요. 혹은 스크립트를 보면서 한 적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책 내용을 눈으로 보고는 있지만 이 책 내용을 막 다 줄줄줄 읽는다든지 그러진 않을 거예요. 책의 중요한 내용은 제가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고 이 강의 노트는 제가 이제 설명하는 과정 중에 필요한 내용들을 좀 타이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률이란 무엇인가? 라는 게 이제 이 챕터 이제 얘기인데, 여기 이제 본문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1.1절, 지금 페이지로 치면 지금 아마 제가 최신판을 갖고 있으니까 21페이지일 거예요. 그래서 써놓을까요? 그래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죠? 22페이지. 22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확률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어렵다. 이해되지 않아서 어렵다. 그래서 직관적이지 않다. 한국어로 되겠죠? 네. 직관적이지 않다. 이게 더 편하죠. 저는 가능하면은 혹시라도 이 컨텐츠를 한국분이 아닌 분들이 보실 수 있게 영상이나 이런 거에서 대부분 영어를 쓰려고 노력은 했는데 불편하실 것 같아요. 어차피 뭐 독자 다 한국 사람이니까. 그죠? 이게 왜 확률이 직관적이지 않냐라는 거를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뭐냐면 예를 들면 뭐 지금 이제 위에 사례를 보면은 내년 경기가 내년 경기가 좋아질 확률이 0. 뭐 혹은 퍼센트로 치면 뭐 71%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한번 바로 와닿을 수 있는 게 그래서 내년 경기가 좋아진다는 거냐 안 좋아진다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죠? 일어날 거면 일어나고 안 일어나면 안 일어날 거고 이런 거죠. 근데 사건이 일어난 확률이 내년 경기가 좋아질 확률이 71%라는 얘기는 결국은 내년 경기가 좋아질 거냐 안 좋아질 거냐는 얘기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진 못해요. 우리가 보통 이런 거 이분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확률 공부를 그대로 하셨었을 수도 있으니까 뭐 고등학교 때도 확률 배우고 하니까 아마 그 감안을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확률이 0.5가 넘어가는 그러니까 70, 50%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내년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년 경기가 무조건 좋아진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무조건 좋아진다는 거는 100%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만만치가 않죠. 그죠? 이거를 이해한다는 게.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수치를 보고 그러니까 내년 경기가 그래도 안 좋아지는 것보다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더 좋아질 수 있다. 라고 사람들이 저 수치를 보고 기대를 할 겁니다. 내년에 대해서. 그죠? 내년에 대해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진다는 건 아니고, 그죠? 좋아지지 않을 확률도 무려 29%나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저 한 문장, 내년 경기가 좋아질 확률이 71%다. 요 한 문장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근데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구체적인 사례에서는 조금 납득이 되는 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확률, 너 도대체 뭐냐라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책을 쓰신 분이 이전에 썼던 책이 선형대수거든요. 근데 그 선형대수 책에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행렬은 사상이다. 사상이라는 건 함수란 뜻입니다. 사상이다. 라는 게 그 책을 관통하는 주제였어요. 선형대수에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 책에서는,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책에서는, 확률이 뭐냐라면요. 확률은 면적이다. 라는 게 이 책을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확률은 면적이다. 근데 사실은 확률은 면적이다는 말이 여러분들 아마 얼핏 들으면 알 것도 같을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 확률을 면적의 관점에서 실제로 다루는 게 실제로 그렇게 넓이 가지고 막 그 확률 내는 베르니의 마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긴 하거든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관점이 흥미롭습니다.
흥미롭고 이제 이 1장이 바로 이제 그 얘기를 좀 먼저 좀 꺼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는 확률은 면적이라는 얘기는 계속 반복돼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선형대수 책과 마찬가지로 이 확률 통계 책도 이 저자가 쓴 이 책도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진짜 다른 건 다 까먹어도 딱 하나 기억을 해야 된다면, 딱 하나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한다면 그거는 바로 이 확률은 면적이다라는 모토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첫 강의 들으시는데 이 강의 이후로 안 듣거나 까먹어도 괜찮습니다. 확률은 면적이다. 혹시 보너스로 행렬은 사상이다까지, 행렬은 함수다까지 해도 좋습니다. 자, 좋죠? 자,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을 공부하고 나서 저도 이제 이 책을 번역을 했으니까 공부를 했는데 이 책 공부하고 나서 그 뒤로도 확률 통계 공부를 이렇게 저렇게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그 수학의 즐거움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확률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잘 듣다 보면은 확률은 면적이라는 말이 맞고, 그리고 그 말로 이제 이 책이 두루두루 가지만 조금만 더 좀 일반화, 조금만 더 수준을 뭐랄까 이 레벨업을 하자면 적분이다라는 말이 조금 더 좋긴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적분의 그 응용 중에 하나가 면적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왜 적분인 게 더 좋냐라는 거는 이제 또 추후에 또 얘기가 나올 겁니다. 저는 이제 이 책의 주제인 확률은 면적이다라는 얘기도 하겠지만 이제 이 강의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책이 나온 지도 벌써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느낌으로 확률은 적분이다라고 좀 얘기를 좀 드릴 것 같아요. 네. 자, 그렇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이미 나오는데요. 여기 지금 이제 아직 1장 1절 안 들어갔는데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확률 공간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확률 공간. 근데 사실 이 책에서는 확률 공간이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거를 이제 오메가, 그다음에 지금 몇 밑에 보이시죠? 가운데 여기 보이시죠? 오메가 F, 그다음에 P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조금 더 꾸며야 되는데 제가 귀찮아서 일단 여기까지만 칠게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조합을 확률 공간이라고 부르거든요. 오메가는 표본 공간, F는 사건 공간, P는 확률 측도. 그래서 이 세 개가 합쳐져서 이렇게 확률 공간이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사실은 이 책에서는 그런 말이 안 나와가지고 추후에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에 없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 세 개의 조합이 확률 공간이라는 얘기를 명시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확률론은 1900년대 이제 이후로 20세기 들어와서 콜로모프, 하여튼 좀 이름이 어려워요. 그분이 이제 그 현대 수학에 걸맞게 확률론도 현대화했어요. 그래서 공리론적 확률론이라고 해서 거기 이제 이 기반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수리통계학 들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책이 그렇게까지 어려운 얘기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여기서 좀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 왜 하필 이 책이 꽤나 쉽지 않은 얘기를 첫 1장 맨 첫 페이지부터 하느냐라고 한다면 이 책이 이제 그냥 확률 통계 책이 아니고 프로그래머를 위한 확률 통계잖아요. 사실은 프로그래머를 위한 책이긴 하지만 코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책은 선형대수도 더해요. 선형된 책은 본문에 코드가 좀 나오거든요. 이 책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코드가. 그럼 도대체 뭐가 프로그래머를 위한 거냐? 저는 이제 나중에 이 얘기를, 이 확률 공간을 꺼내는 걸만 봤을 때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프로그래머한테는 좀 더 전체적인 구조를 보여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냥 개별적인 사항들도 물론 알면 좋겠지만, 그래서 현대 확률론의 전체적인 구조인 이 확률 공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꺼낸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는데 그래도 이왕 시작했으니까 1장 1절까지만 할게요, 오늘은. 자, 1장 1절 수학의 입장. 자,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확률 통계를 공부하는 걸로 알고 있고, 확률 통계라고 어떻게 이제 지금 확률이니까 확률이라는 거를 뭐라고 생각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뭐
보통 이걸 이제 파인만 방식으로 하면은 거의 이제 중학생이나 초등학생들이 물어보아도 대답을 시원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뭐 중학생이라 합시다 우리는. 자 그럼 중학생이 뭐 형 아니면 뭐 삼촌 뭐 다양한 게 호칭이 있고 확률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이 책에 지금 22페이지 바로 그 얘기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얘기 딱 확률이 뭐예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잘 하시겠지만 답을 중학생의 눈높이에 맞게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은 예를 하나 들어주는 거죠. 혹은 뭐 중학생이니까 조금 되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너 주사위가 1이 나올 확률을 뭐라고 생각해? 라고 하면 중학생은 사실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게 뭔 소리야? 그걸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 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지.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1이 얼마나 잘 나오겠냐라는 거인 거죠. 그래서 주사위가 한번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이 우리가 6분의 1이라고 하는데 왜 6분의 1이냐고 하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은 600번을 던지면 대략 100번 정도 1이 나온다는 얘기야 라고 하면은 중학생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일반적인 일반론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확률의 한 사례를 듣고 이제 그 얘기가 그러니까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는 좀 잘 모르겠는데 주사위를 600번 던졌다고 하니까 600번이면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6이라는 주사위의 6가지 수가 100번씩 던져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은 골고루 나와야 되니까 100번인가 보다 1이 나오는 게 100번 정도 나오겠다라고 쉽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그래서 그 600분의 100을 약분을 하면 6분의 1이구나 이렇게 똑똑한 긍정적인 중학생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혹시라도 그게 뭔 소리야 하면 또 추가적인 설명을 하셔야겠지만 대략 이 정도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죠?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부터 일반적인 얘기를 끌어내는 식으로 설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제 확률인 거지 이게 사실 고등학교 때 배운 확률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지금 제가 이제 23페이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확률이 있냐는 건데, 내일 여기가 비가 올 확률. 내일 여기가 비가 올 확률. 근데 사실 우리 일기예보에서 나오지 않나요? 그 다음에 1192년 6월 6일이면 엄청 과거잖아요. 그죠? 과거에 여기에 비가 왔을 확률. 이건 여러분들 단지 아시죠? 왜냐면 그거는 이미 역사적인 기록이 있을 테니까 그건 확률이 따질 만한 주제는 아니죠. 자, 근데 여기 보면은 내일 비가 올 확률이 30%란 말이 무슨 얘기냐? 이게 보면은 한 번밖에 없는 일을 확률이라고 부르거나 조금 전과 같이 해석할 수가 없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일이라는 그 일이, 그러니까 이건 보통 이제 확률에서는 이런 데서 이벤트라고 사건이죠. 내일이다라는 사건.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지금 4월 8일인데 4월 9일이라는 거는 딱 한 번 일어나잖아요. 모든 사람한테. 그죠? 어. 그죠? 그게 쉽게 얘기하면 4월 9일이 다시 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항상 오늘이면 내일이 있으니까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내일은 많은 거 아니냐 할 텐데 실은 여기서 내일 여기가 비가 올 확률, 예를 들면 서울이라고 합시다. 내일 서울이 비가 올 확률이라는 거는 그 내일이 진짜 매일매일의 내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정확히 얘기하면 4월 9일이죠. 4월 8일이면. 그러니까 4월 9일 비가 올 확률, 서울이 비가 올 확률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일기예보에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 4월 9일이 되는 그 사건, 4월 9일이라는 날짜가 되는 사건은 전 인류가 한 번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확률은 좀 그 사건이 좀 많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일이라는 그 주사위를 던지는 것 자체가 여러 번 일어나, 600번 일어나거나 뭐 이런 식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앞서서 생각했던 관점을 생각하면은 이 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과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자,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이 확률에 그 많은 횟수가 일어나고, 그 동등하게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늘 그 전제가 되거나, 모든 확률을 얘기할 때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따지고 들고 들어가면 정말 하세월이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수학에서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수학에서 정의한 확률과
수학이 아닌 어떤 다른 관점에서 정의한 확률이 다를 수 있냐 그러면은 뭐 그거는 받아들여야죠, 그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관점의 다양성이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1장 1절 이후부터 다루는 확률은 다 이 수학의 입장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수리통계라고 하는 것도 다 거기에 기반하고 있고. 그럼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프로그래머라면은 그럼 프로그래머가 실제로 프로그래밍에서 다루는 확률도 다 그러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안 그럴 때는 어딨냐? 안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영역이 아닌 거죠. 네, 이런 과학이나 공학이나 이런 영역이 아닌 곳이겠죠, 그죠? 네, 우리는 이제 그 계열이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은 확률을 수학에서는 어떻게 정의하냐라고 하냐면요. 여기 나오네요. 자, 세 가지 위에 써놨지만,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세 가지 조합을 확률 공간이라고 부른다. 이게 얘기죠, 그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세 가지 조합인데 세 개가 표본 공간, 사건 공간, 확률 측도 이 세 개가 짝을 이루는 것, 보통 이런 걸 세 개가 이루니까 튜플이라고 그러잖아요. 튜플을 세 개의 조합을 우리가 확률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확률 공간이 정의가 되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확률에 기대되는 계산을 할 수 있다. 그 확률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살짝 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아마 여기까지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뭐 완전 산으로 가는 얘기죠, 그죠? 산으로 가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난 강의할 때도 이 책의 이 박스 부분, 그러니까 이제 글꼴이 좀 다르잖아요. 조금 작은 글꼴로 고딕 외국어로 명조 고딕이라고 합시다. 고딕으로 돼 있는 뭐 어떤 독자가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의 답을 쓰는 박스 글이 있는데 박스 글을 설명을 많이 했어요, 실은. 근데 박스 글을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지금도 벌써 영상이 늘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냥 뭐 박스글도 재밌으면 또 할 수 있는 거니까 또 오늘은 뭐 박스글까지 하고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확률 공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제 뒤에 가보면은 바로 얘기는 몬티올 문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몬티올 문제를 사례로 들거든요. 그러니까 확률 공간을 수리통계학에서 다시 막 추상적으로 정의할 생각은 없어요. 그런 생각은 없고 그냥 이런 그 큰 그림에서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 시점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오메가와 F와 P를 꺼내냐라는 건데요. 이 책의 이제 저자분이 얘기하시는 게 첫 번째는 여러분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도발하는 거죠, 도발. 도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혹시 이 오메가 FP 혹은 확률 공간이라는 말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한테는 신선한 자극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게 이제 이 현대 확률론의 그 수리통계학에서의 근간이고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납득하지 못했던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설명이 됩니다. 설명이 되고 이 기초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그 다양한 그 확률의 이론들 여기서 잠깐 나오는데 뭐 큰 수의 법칙 뭐 중간 갑자기 안 떠오르네 뭐 있어요 몇 가지 근데 나중에 책에 나올 테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증명이 돼요. 증명 그죠?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꺼낸 겁니다. 저는 아마 이 책에 있지 않은 내용들도 조금 더 얘기할 거예요. 확률 공간에 대해서는 네, 조금 더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다음 강의 때 또 1.2를 또 하면 되겠죠? 네, 이건 이제 아주 지워야 되겠죠? 네, 이거를 여기다 옮겨놔야겠네요. 그죠? 네, 여기다가 이렇게 옮겨놓고. 네. 네. 자, 그렇고요. 네, 이제 이 노트는 오늘은 사실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궁금할 수 있으니까 이 노트는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의 더보기란에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 될 때마다 이렇게 뭐 1시간 내로 대략 지금 봤을 때는 아마 한 30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너무 길지 않게 해서 한 섹션씩 할 것 같고요. 근데 섹션이 좀 긴 경우에는 뭐 뜯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어쨌든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 책을 잊지 않고 찾아주시고 심지어 오디오 클립이 없어서 이제 어떻게 하냐까지 또 연락 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좀
그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싶다가 사실 그때 그 오디오 클립 강의할 때는 제가 수학 공부를 이제 막 다시 시작하던 그 번역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시점이었는데 그때부터 지금이 시간이 꽤 흘러서 제가 그 사이에 좀 어쩌다 보니 수학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어쩌다 보니 그래서 그때부터 좀 더 아는 게 많아졌다. 그래서 아마 강의도 조금 더 재밌고 충실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